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 식으로 써보면 K는 루트 파이 1분의 파이 2 1 곱하기 파이 2분의 파이 1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1차 측에서 만든 자속이 2차 측에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결합이 얼마나 잘 되느냐. 마찬가지로 2차 측에서 자속이 1차 측에 얼마나 잘 결합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코일 간의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값이 결합계수 K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일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코일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값, 즉 상대적인 거죠. 두 코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수값이다 이거죠. 어떤 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관계에 영향을 주겠죠. 이때 코일의 재질이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환상철씨 권수 3000회의 A코일과 권수 200회의 B코일이 감겨져 있다.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360mH이고 AB 두 코일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단 결합계수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환상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N1은 지금 3000회라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코일 N2는 200회라고 되어 있고요. A 코일의 인덕턴스는 360일 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라 이거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합계수 K의 루트 L1, L2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R분의 N1, N2라고 또 구할 수 있고요. 또는 N1분의 N2의 L1 또는 N2분의 N1, L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이것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다른 상수들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구해보게 되면 N1은 30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L2는 20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L1은 36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4 미리헬리죠? 똑같이 미리헬리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공식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적 S, 평균 자로의 길이가 L, 투자율 뮤, 절심의 N1, N2의 건선을 감겨져 있을 때 누설 자속을 무시할 때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가 되겠는가? 똑같은 문제네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이런 식이 있었나요? R분의 N1, N2.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은 뭐예요? RM, 자기저항인 거죠. 자기저항은 뮤, A분의 L, 문제에서 S, 면적이 S라고 줘줬으니까 S라고 쓰겠습니다. S분의 L, N1, N2인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L분의 뮤 S N1, N2의 식으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답 찾아보시게 되면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관련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산당철심 A, B 코일에 감겨져 있다. 전류가 120A로 변화할 때, 즉 여기에서 DT, DI가 120이다. 이런 얘기예요. A 코일에는 여기에는 90V의 전압이 6기가 됐고, B 코일에는 40V의 전압이 6기가 됐다. 이때 자기 인덕턴스 L1과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A, VA는 L, DT, DI가 되는 거고, VB는 M, DT, DI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얘는 90이 나왔다는 얘기고 얘는 40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DT, DI가 얼마예요? 120. 그죠? 얘는 120이다. 그럼 예로부터 L은 120분의 90이 되겠다. 그죠? 4분의 3. 그래서 0.75가 될 것이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120분의 40, 3분의 1, 0.33 헬리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게 되면 자기 인덕턴스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일 때 다음 중 성립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에 관한 식 M은 K의 루트 L1, L2라는 식이 있습니다. K값이 1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제곱해보면 M제곱은 L1, L2다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병렬 연결 시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가동이면 마이너스 EM, 차동이면 플러스 EM이 되고요. 분모에는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 연결했다라는 얘기는 M 이퀄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M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얘는 L1 플러스 L2분의 L1, L2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두 자기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하여 두 코일을 만드는 자속이 동일 방향일 때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75mA가 됐고,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는 25mA가 됐을 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하나는 가동 접속이고 하나는 차동 접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동 접속일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일 때는 75였다 이런 얘기고요. 차동 접속일 때, 즉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일 때는 얘가 25였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가동 접속이고 얘는 차동 접속일 때 결국에 뭐예요? 여기에서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를 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게 되고 얘는 4M이라는 값이 나오고 75에서 25를 빼면 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은 4분의 50 해서 12.5 얘네들 다 미리헬리였죠? 미리헬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10mA의 인덕턴스 두 개가 있다. 결합계수를 0.1로부터 0.9까지 변화시켰을 때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자, 먼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루트
L1, L2입니다. 그죠? 자, 얘를 직렬 연결했을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고요. 가동이죠. 자, 차동일 때에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입니다. 그러면 딱 보더라도 얘는 최대값이 될 것이고 얘는 최소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M의 값이 어떻게 돼요? 커야 되겠죠. 최소값이 되려도 빼는 게 많아져야 되니까 M의 값은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면 K값은 M의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K값이 얼마인 게 제일 크겠어요? 0.9일 때 제일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0.9의 루트 두 개가 10이네요. 10의 제곱 해서 얘는 9mH다 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가동 접속에서는 L1 더하기 L2 10 더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9 하게 되면 38 나옵니다. 그러면 차동 접속하게 되면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 곱하기 9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19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L1, L2의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회로의 자속을 돕는 방향으로 각각 I1, I2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이 됩니다. 가동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됩니다. 그럼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L1은 I1과 관련되어 있죠. 2분의 1 L1 I1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L2는 I2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L2 I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상호 인덕턴스는 전류 I1, I2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EM, I1, I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2분의 1로 묶게 되면 L1, I1 제곱 플러스 L2, I2 제곱 플러스 EM, I1, I2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렬 접속된 두 개의 코일이 있을 때 L1은 20mL이고 얘는 20mH이고 L2는 80mH이고 결합계수 K가 0.8이다. 여기에 0.5A의 전류를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전류가 이렇게 점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류가 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가동 접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EM 되겠다. 그죠? L1은 20 플러스 L2는 80 더하기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죠? K값은 0.8이네요. 그죠? M의 값은 K의 루트 L1, L2입니다. 그래서 0.8의 루트 20 곱하기 8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40 되겠네요. 그죠? 40에다가 0.8 곱하면 30
2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2에서 2를 곱하면 64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164 나오네. 미리 헨리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저장 에너지 W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W는 2분의 1 Li의 제곱이에요.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64 밀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고요. 전류의 제곱, 전류는 0.5A, 0.5의 제곱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2.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호 인덕턴스를 어떻게든 이제 구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벡터 포텐셜이 다음과 같을 때 자개의 색이 H는 어떻게 되겠는가? 벡터 포텐셜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에서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벡터 포텐셜의 회전 미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컬 A는 자속 밀도 B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 J, K의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 라운드가 되고요. A라고 하는 벡터는 3, X의 제곱, Y, 2, X, 마이너스 G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천천히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I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마이너스 G 세제곱 빼기 라운드 G 라운드 요거죠. EX가 되고요. J에 대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J에 요렇게죠. 라운드 X 라운드 마이너스 G의 세제곱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그죠? 여기 있으니까 라운드 G 여기는 3x의 제곱 y가 되네요. 플러스 k에 없애면 이렇게 하면 라운드 x 라운드 ex 마이너스 이거죠. 라운드 y 라운드 3x의 제곱 y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y에 대한 게 없으니까 0 돼요. 얘도 0 돼요. 얘도 x에 대한 항이 없죠? 0 되고요. g에 대한 항이 없으니까 얘도 0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면 얘만 남아요. 그럼 얘는 2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 되고요.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이 남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k가 된다는 얘기예요. k가 뭐예요? g 벡터죠? ag 벡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자속 밀도잖아요. 이때 자개의 색의 h는 뮤분의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뮤분의 1에 b는 2-3x의 제곱 ag 벡터였다. 이거죠. 답 찾아보게 되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 A를 하면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고요. 자속 밀도와 자개의 색의 관계에 의해서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유도작용의 벡터 포텐셜 A라고 할 때 유도되는 전개 E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천천히 보게 되면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2의 dL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컬 2의 ds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의 ds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컬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요 b라고 하는 것이 컬 a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컬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와 얘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개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코일에 있어서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 중 어떤 매질의 상수에 비례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죠. 투자율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균일한 도선을 감은 건수 n, 단면적 s, 평균 길이 l인 공심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 인덕턴스 L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L은 L 분의, 그러니까 자루의 길이죠. 이게 이제 L이 이렇게 소문자 L이죠. L 분의 뮤 Sn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 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게 되면 뮤 얘는 뭐예요 지금? 공심 환상 솔레노이드니까 뮤 제로 Sn 제곱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L분의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는 거고 S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평균 반지름이 A이고 단면적 S인 원환 철심에 권수 N인 코일을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가 되겠는가? 이거는 38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코일이 N번 감겨 있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요 길이 L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요거의 지금 반지름이 A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의 단면적이 S이다 라는 거고 요 철심의 투자율이 뮤 제로 뮤 S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것의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뮤 Sn 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요.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길이에요. 자로의 길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라고 요거. 이렇게. 요거의 길이가 L이라고 L. 그럼 요 L은 2파이 A잖아요. 그래서 얘는 2파이 A다라고 쓸 수 있고요. 뮤는 뮤 제로 뮤 S로 쓸 수 있죠. S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다. L이 자로의 길이다 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50cm, 반지름 1cm인 원형 단면적을 가진 가늘고 긴 공심 원통 솔레노이드가 있다. 자기 인덕턴스를 10mL로 하기 위한 권 횟수는 약 몇 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긴 원통형에 코일이 감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길이가 문제에서 보게 되면 50cm, 0.5m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 반지름이 1cm, 그러니까 0.01m이다. 이 반지름이요. 그리고 이 인덕턴스 L을 10mH로 하기 위한 권선수 요 N이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에서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N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공심이라고 했으니까 공기중이라는 얘기죠. 얘를 뮤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루트 다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L 그죠? 뮤 제로 S 이렇게 되나요? 근데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의 면적이잖아요. 파이 R 제곱. S 대신에 제가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S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뮤 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0.01의 제곱. 인덕턴스 L은 10mL입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L 자로의 길이 0.5m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3.5 곱하기 10의 3승 회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코일의 감균 횟수 N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41번. 지름이 40mm인 종이관에 일정하게 2000회의 코일이 감겨져 있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때 솔레노이드의 길이는 50cm이고 투자율은 뮤 제로라고 한다. 이것도 동일한 문제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통형 공심 솔레노이드다. 이런 얘기예요. 지름이 40mm라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그거의 반인 20mm가 되겠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얘가 반지름 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N의 값은 2000회가 감겨져 있고, 그죠? 솔레노이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L이 50cm이다, 0.5m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인덕턴스는 얼마이냐 이런 얘기. L은 L분의 뮤 공기중이니까 뮤제로 SN 제곱 되겠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L은 0.5 분의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S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0.01
0.02죠. 아래 0.02의 제곱 곱하기 코일의 감균 S가 2000회네요. 2000회 제곱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이 나와서 12.6 미리 헬리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이고 단위 길이당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퍼 메타가 되겠는가? 이러한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보면 이때 코일의 감긴 S를 N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거의 반지름을 A다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L분의 뮤 SN 제곱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L분의 공기중은 아니죠, 그죠? 얘는 뮤가 되고 S는 요거의 단면적이죠. 파이 A 제곱이 되고요. N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위가 뭐죠? 헬리죠. 그죠? 헬리.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L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헬리 퍼 메타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요 부분은 L분의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N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L분의 N이 뭐예요? 단위 길이당 코일에 감긴 횟수가 되는 거죠. 요게 됩니다. 그래서 뮤 파이 A 제곱에 N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단위는 헬리퍼 메타. 답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3번 문제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은 1m당 권선수 N, 반지름 A,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N과 A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A의 제곱에 비례하고 N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되겠네요. A의 제곱과 N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보게 되면 반지름 A인 원주 도체의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는 몇 헬리퍼 메타인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유도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도체의 인덕턴스 Li라고 적어볼까요? 8 파이분의 요거의 투자율이 뮤라면 뮤가 되죠. 단위는 헬리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5번 두 평형 왕복 도선 사이 도선 외부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퍼 메타인가? 이때 반지름은 R이고 두 도선 사이의 거리는 D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여기에 어떠한 두 개의 왕복 도선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요것의 반지름은 R이고 얘 두 개 간의 중심 거리는 D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요 두 도체 사이에서의 인덕턴스 L은 파이분의 여기가 공기 중이면 뮤 제로가 되는 거죠. L은 R분의 D가 되는 거죠. 단위가 헬리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시게 되면 내경의 반지름이 1mm, 외경의 반지름이 3mm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약 몇 마이크로 헬리퍼 미터인가? 이때 뮤R은 1이고 내부 인덕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덕턴스는 무시한다. 원래 자,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고 안에 있고 요 바깥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A, 여기에 반지름을 편의상 B라고 했을 때 요 내부에 자, 여기를 μ1이라고 하면 요 내부의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μ1 되고요. 플러스 요 도체 사이 인덕턴스는 2파이분의 요게 B2자리를 μ2라고 해볼게요. μ2의 ln 그죠? A분의 B가 됩니다.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얘를 뭐하라고 했어요? 내부 인덕턴스는 얘를 뭐하라? 무시하라 라고 했잖아요. 무시하라. 그럼 결국에는 요것만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2 파이 이건 뭐예요? 뮤 제로가 되죠. 왜냐면 B2자율이 1이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고요. ln A 값은 내 반지름은 1mm니까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외 반지름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가 헬리퍼 메타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22 마이크로 헬리퍼 메타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야 되겠다. 다음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전선을 지상 Hm 높이의 지면에 나란하게 가설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자기 유도계수 L은 얼마인가? 즉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대지이고요. 대지로부터 H 미터 높이에 반지름 A의 도선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도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인덕턴스는 얼마이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요 내의 인덕턴스는 도체잖아요. 8 파이분의 뮤. 그러니까 얘 투자율을 μ1이라고 하면 얘는 μ1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도선과 요 대지 사이에 인덕턴스가 있겠죠. 그 값이 얼마냐면 2 파이 공기 중이에요. μ 제로 ln 반지름 A에 요건 H니까 얘가 2H가 된다. 단위는 헬리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8파이분의 μ 이걸 μ면 이거 μ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파이 공기 중이니까 μ제로의 ln A분의 2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48번. 임의의 단면을 가진 두 개의 원주상 무한히 긴 평행 도체가 있다. 이 도체의 도전율을 무한대라고 하면 LC, 입실론 및 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48번에 있는 내용의 도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도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것의 반지름을 제가 A다라고 하고요. 요것의 길이를 D다라고 했을 때 얘의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도체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는 빼고
요 두 도선 사이의 인덕턴스 L은 파이분의 뮤 제로 ln a분의 d가 되고요. 이 두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파이 입실론 제로죠. 파이 C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공기 중이면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인데 문제에서는 요 사이는 그냥 뮤 입실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뮤 얘는 입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L이라는 값과 C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 L은 파이 뮤의 ln a분의 d가 되고요. C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ln a분의 d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똑같이 파이가 약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은 LC는 뮤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